지방선거에 나서는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송 군수 선거는 현직 군수가 예비 후보로 등록한 가운데 이에 맞서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장이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천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자는 모두 72명에 그쳤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20일까지 2차 공모를 진행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2년 넘게 유지해온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완전 해제됩니다. 하지만 실내외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대구 지역의 지난 겨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이제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후보자들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습니다. 청송 군수 선거는 재선에 나선 현직 군수에 맞서 4명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 결과에 따라 무소속 후보와의 격돌이 예상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일 지방선거에 나선 청송 군수 예비 후보는 모두 5명입니다. 먼저 국민의힘 윤종도 예비 후보, 국민의힘 경북도당 정책자문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으로 경북도 의회 의원을 지냈습니다. 윤 후보는 일부 전임 군수들이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법의 심판을 받은 바 있다며 정직함과 투명함을 바탕으로 깨끗하고 하나 되는 청송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경기 예비 후보, 청도군 부군수와 경상북도 장애인 종합복지관장을 지냈습니다. 이 후보는 전문성이 없는 사람이 행정을 맡게 되면 독단에 빠질 우려가 크다며 바르게 욕심과 사심 없이 행정 전문가로서 새로운 청송 시대를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전혜진 예비 후보, 시사 정치평론가로 법무부 대구 서부보호관찰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전 후보는 과거의 수직적 업무 체계와 불필요한 의전 관행 등을 없애고 탈권위와 쌍방향 소통으로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소신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경희 예비 후보, 현 청송 군수로 재선 도전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중단 없는 군정으로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다양한 사업들을 새롭게 발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무소속 배대윤 예비 후보, 전 행정자치부 자치정보화 담당관과 민선 3기 청송 군수를 지냈습니다. 배 후보는 민선 3기에 완성하지 못한 농업 관광발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군민 모두가 품위 있게 잘 사는 행복 청송을 실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현직 군수 모두 도전에 나선 청송 군수 선거, 국민의힘 공천이 변수로 남아있는 가운데 전 현직의 맞대결이 성사될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네, 이번에는 청도 군수 예비 후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3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요. 네, 헬로티비 뉴스에서 하루 한 명씩 자세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이인훈 예비 후보 순서인데요. 신병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신문 기자 출신 이인훈 예비 후보, 고향인 청도로 돌아왔습니다. 청도 지역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 마을마다 다녀보면 마을에 어르신들만 1인 가구로 계시고 사람이 사는 동네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제가 이 문제를 가장 시급한 청도의 현안으로 보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인훈 예비 후보는 12년 지방 공무원 행정 실무 경험을 강점으로 뽑았습니다. 행정 체계를 혁신해 마을 살리기에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치 신인이기 때문에 과거 정치 인연으로 맺어진 어떤 부담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무 지방 행정 경력이 있어서 행정 혁신의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청도 군수에 당선되면 군수실을 완전히 개방하고 부서 간의 경계도 허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27개 법정리, 212개 행정리 마을 모두에 공무원을 파견하여 상주시키면서 마을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해결하도록 빈집 문제나 노인
복지 그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균입니다. 네, 청도군수 예비후보 나머지 2명은 18일과 19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준하경 경주시장이 16일 6.1 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면서 경주시는 김우진 부시장의 권한대행체제로 전환했습니다. 김우진 부시장은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6월 1일까지 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시장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김우진 시장 권한대행은 현안 사업 추진과 시장 운영에 공백이 없도록 하고 선거를 앞두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후보자 2차 공모에 들어갔습니다. 민주당 대구시당이 지난 13일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공천 접수를 한 결과 기초단체장 5명 등 모두 72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민주당은 기초단체장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낸다는 목표로 오는 20일까지의 일정으로 2차 공모를 진행 중입니다. 대구는 사흘째, 경북에서는 이틀째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00명 미만을 기록했습니다.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대구가 5,522명, 경북이 6,713명입니다. 대구는 지난 12일 11,000명이던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경북도 전날보다 신규 확진자가 1,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중증 환자 병상 가동률은 대구가 67%, 경북이 42%며 재택 치료 중인 확진자는 모두 94,000명입니다. 정부가 이제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막기 위한 사적 모임 민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어져 왔던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종료한 건데요. 이는 2020년 3월 시작한 이후 2년 1개월 만입니다. 이제는 야외에서 300명 이상이 함께하는 행사와 집회도 열 수 있고요. 공연과 스포츠 대회도 가능합니다. 실내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서 마스크를 벗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도 이제는 가능합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사실상 종료하면서 마스크를 야외에서 벗는 건 더 미루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줄고 있지만 여전히 확산 규모가 크고 전파력이 높기 때문인데요. 코로나19 재확산 걱정도 여전히 적지 않습니다.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일상을 찾아가고 있다는 믿음만큼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두가 함께 견디며 상황을 바꿔왔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정부가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 인원과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대부분을 풀기로 했는데요. 네,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부가 2년 넘게 유지되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사실상 종료했는데요. 이번 조치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제 종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은 하고는 있는데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은 있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19는 사실 이렇게 어떤 특별한 대책이 아니라 이제 전 국민들이 어찌 보면 절반 이상이 감염이 되면서 집단 면역이 생겨서 이제 그런 유행자 자체가 이제 그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1에서 3단계, 1에서 4단계 이렇게 나눴을 때 이렇게 단계 조정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대책들이 아니라 이제 그런 집단 면역에 의해서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어찌 보면 그 과거에 그 사회적 거리두기 여러 단계 있었던 거에서 1단계로 낮추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그냥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코로나19 자체가 이 유행이 앞으로 사실 종식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당장 이번 가을 전후에 이렇게 새로운 변이가 나오고 또 이렇게 전 세계 유행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결국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강화되는 그런 상황들을 사실 고려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번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당분간은 이제 코로나19를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사회 집단 통제가 아니라 좀 개개인이 책임지고 대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다고 이제 인식하는 게 보다 맞을 것 같습니다. 네, 3차 접종 백신 효과가 감소하고 있고 말씀해 주셨듯이 변이 유입에 따른 새 유행과 재감염 우려가 여전한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말 거리두기 해제를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글쎄 뭐 일반 사회 활동을 하시는 그런 뭐 젊은 국민분들은 뭐 코로나19 위험성이 지금 뭐 이렇게 피부로 크게 와닿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계속 이제 완화가 된다, 뭐 이렇게 종료가 된다고는 하는데 사실 지금 한 달째 보면 사망자 수가 200에서 300명대에서 이렇게 매일매일 줄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위중증 환자의 감소 추세도 사실 거의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사회적 거리두기 뭐 수준의 변화와 상관없이 실제적으로는 지금 고위험군들의 위험이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또 말씀드렸지만 몇 달 지나서 또 가을이 되면 또 새로운 변이가 등장하고 또 대유행을 또 맞이해야 되는 그런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이제 같이 이제 지금 맞물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제가 보기엔 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 자체가 무슨 뭐 위험성이 있다 없다 뭐 그런 걸 따지기보다는 지금 이게 뭐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아직 고위험군들의 위험이 그대로 있는데 국민들에게 상황이 좋아졌다. 앞으로는 뭐 오미크론과 같은 대규모 유행은 없을 거다. 이런 사실 방역의 경각심으로 드릴 수 있는 메시지는 정부에서 내는 건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 하순부터는 코로나19가 1급 감염병에서 제외돼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는데요. 개인들은 방역에 있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그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렇게 이제 완화가 되게 되면 오미크론 유행이 아직 끝난 상태가 아닌데 이 유행의 꼬리의 기울기가 낮아지고 유행이 한동안 더 오래 유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고위험군의 위험도는 앞으로 한두 달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뭐 거의 해제됐다고 이제 국민들의 방역 경각심이 흐트러지게 되면 지금의 오미크론 유행도 상황에서도 이제 추가적으로 확진자가 더 늘어나게 되고 그중에서 사회 취약계층이나 고위험군들이 위험에 노출돼서 사실 무고하게 희생되는 그런 콜라테럴 데미지라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기 이전에는 각 개인마다의 방역 경각심 유지는 지속적으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거리두기 종료와 관련해 신상엽 학술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구 지역 지난 겨울 초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대구시는 정부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정한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3월 중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22마이크로그램으로 측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지난해는 1세제곱미터당 23마이크로그램, 2년 전에는 1세제곱미터당 25마이크로그램이었습니다. 또 미세먼지 조음 일수도 지난해 40일에서 올해 46일로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노후 조기 폐차 등 23개 사업에 877억 원을 투입하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신속한 대기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15일부터 오전 경보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연구원은 23개 시군 도시 대기 측정소 47곳에서 오존 농도를 측정하고 매 시간마다 정보를 제공합니다. 오존의 공기 중 최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주의보, 0.3 이상이면 경보, 0.5 이상이면 중대경보가 발령됩니다. 최근 3년간 발령된 오존주의보는 지난 2019년 41차례, 2020년 33차례, 지난해 41차례로 경북 동부 지역에서 고농도의 오존이 발생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경상북도가 공중보건의사 192명을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신규 배치했습니다. 이번에 배치된 보건의는 전문의 22명, 인턴 46명, 한의과 56명 등으로 지역 보건소와 보건지소, 공공병원 등에서 3년간 복무하게 됩니다. 이번 배치로 경북도 내에서는 모두 518명의 공중보건의사가 환자 치료와 감염병 대응 업무 등을 맡습니다. 대구 수성구가 지방세정종합평가에서 세정운영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지방세정종합평가는 대구시가 주관하며 지역 내 8개 구군이 대상입니다. 수성구는 지방세 제도 개선 시책 발굴 등에서 좋은 평가를 받아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네, 대구시 교육청이 오는 18일부터 22일까지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합니다. 선발 예정 인원은 교육행정직 85명, 전산 4명 등 모두 89명입니다.
원서 접수는 대구교육청 교직원 온라인 채용 사이트에서만 진행합니다.